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2학년 1학기 광교고등학교 확통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이런 건 잽싸게 쓰면서 B 확률 3분의 1 쓰겠습니다. B 확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우. 조건부 확률이네요. 와우. 또 조건부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식 형태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한번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체킹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되죠? 자,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려면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A 확률이 2분의 1이 제공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모르니까 자, 교집합은 이렇게 순서 이쁘게 쓰겠습니다. 6분의 1 처리해 주니까 자, 우리는 이곳에서 결론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라는 걸 알았습니까? 1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A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런데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B 교집합에 A 여집합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쁩니까? 자, 그럼 이제 뭔지를 좀 알아보려면 벤 다이그램 싹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요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B 확률은 그대로이고 자,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집합 확률을 구해놨으니까요. B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빼면은 자, 색칠하는 부분에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 확률이 아까 3분의 1이었던가요? 그러면 3분의 1이고 1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1 빼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4분의 3이라니 4분의 1이죠. 오, 이거 큰일 납니다. 자, 4분의 1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 결과 4분의 3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가벼운 문제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 이 부분 형태가 이렇게 수식 형태로 되는지 수식 형태에 대한 점검. 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B 확률 부분. 자, 그 다음 마지막 계산할 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계산할 파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자, 처리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연산하는 데 있어서 살짝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연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서 한번 같이 연습해 봤는데 역시 가벼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하고 한국 시리즈는 7번의 경기를 하여 4승을 한 팀이 우승합니다. 맞습니다. 7번 중에서 4번 하면 절반 이상 이겼으니까. A팀과 B팀이 매번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이 서로 같습니까? 이게 사실 거짓말인데 같다고 합시다. 자, A팀이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우승할 확률이 높은데? 근데 우승은 B팀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7번째 경기에서 우승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요? 첫 번째 경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7번째 경기에 가서 승리해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패.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앞쪽에서 이미 4승을 해버리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결과가 3승 3패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승 그리고 2패를 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해서 최종 우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독립시행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까 됐고요. 이제부터 5번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길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질 확률도 2분의 1이었잖아요. 끝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경기 승리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서서히 계산 좀 들어가 볼까요? 5 콤비네이션 4분 10 되겠고 자, 이거는 전부 다 2죠? 그럼 2에 6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하나가 약분 정도가 되게 되면 되는 거니까 2에 5제곱 되겠고 그럼 5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계산 결과는 32분의 5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와, 가볍게 끝났습니다. 즉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승리해서 이겨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이미 패했다. 그런데 7번째 이기려면 그 전에 미리 4승을 한다거나 4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3승 2패를 해야 된다는 결론. 독립시행입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 큰 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쯤은 가볍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오케이. ABC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순서상이 자, 또는이네요. b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a가 2보다 작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a가 1일 때, a가 0일 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는이면 합집합이니까 또 b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a 합 b 이런 경우는 더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빼기 a 교집합 b에 대한 정보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와우, 조사 항목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이럴 때는 여사건 반대되는 경우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되는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a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and b 값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집합은 1이니까 됐고, 자, 확률 구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이죠. 의미하는 정수 딱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각각 a, b에다가 2씩 추가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2, 4를 제거하니까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b' 의미 아닌 정수 됐습니다. 3h4.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또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11에 10 컨비네이션 8은 2 처리해주면 되겠고, 7에 6 컨비네이션 2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 빼기 6, 5, 1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요? 2, 5 해서 10 소거가 되고 3 났고 3은 또 하면 이렇게 딱 지워집니까? 그러면 3분의 1이었으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얼마? 3분의 2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부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 자, 이 문제에서는 2보다 작다 또는 이 또는 이제 합집합 개념의 부분이 이제 좀 그렇죠. 그러면 A 개수, B 개수 빼기 이제 교집합 개수 이런 개념으로 설정돼야 되는데, 자, A 개수 구하는 이 패턴 자체가 또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고, B 구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까지 또 고려해야 되고,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라고 했을 땐 자, 여사건 생각하는 거. 여사건의 상황은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빼서 계산은 이렇게 결론을 내가는 요 전반적인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 형식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계산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이 경우의수, 그리고 경우의수를 빙자한 확률, 이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이해됐으리라고 믿어야죠. 뭐 믿으면서 11번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상자 A에는 노란 공, 빨간 공 들어있고, 상자 B에도 노란 공, 빨간 공이 들어있습니다. A에서 한 개의 공을 B에다가 옮겨 넣고 그 다음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겠습니다. 근데 B에서 꺼낸 공이 노란 공이었을 때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이때 A에서 B로 옮긴 공이 노란 공이었을 확률은 일단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 깔려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상황 판단 해볼까요? 첫 번째,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이동해 갔는데 그 다음 이제 노란 공을 두 번째에서 꺼내야겠죠. B 주머니에서. 이런 경우, 그 다음 노란 공이 움직였는데 노란 공을 꺼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노란 공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A에서 B로 옮긴 것도 노란 공을 옮긴 그런 경우였다. 이렇게 됐습니까? 상황 이해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산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A에는 공이 7개가 들어있는데 빨간 공을 꺼내겠다. 7개 중에서 5개를 꺼내겠습니다. 자, 빨간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B 주머니에 있는 공이 7개에서 이제 8개로 바뀌겠죠. 8개로 바뀌는데 노란 공은 변함이 없이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노란 공이 넘어가겠습니다. 개수가 추가돼서 8개가 됐습니다. 자, 노란 공 개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노노니까 7분의 2, 8분의 4를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산은 7878 이렇게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일단 교통 정리해서 2 곱하기 해서 4 쓰고요. 약분할 요소를 살펴보는데 약분할 요소가 잘 안 보이는군요. 자, 15, 8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분의 8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역시 이 문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판단이 딱 서니까 그 다음은 절차 부분만 교통 정리하면 뭐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이요. A 주머니, B 주머니 상황이 있고 작업 순서가 이렇습니다. 넘긴 다음에 또 B에서 빼고 나왔다는 결과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조건부 확률을 결정짓는 그런 문장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 빨간 공 넘어갔다. 노란 공 넘어갔다. 그때 노란 공을 꺼냈다. 노란 공이 넘어갔을 확률은. 자, 됐습니까? 해서 요 틀을 잡아가는 이 과정이 조건부 확률 문제의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이해에 의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한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13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광교고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진행합니다. 좌표평면의 원점에 점 P가 놓여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이동합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6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3의 배수가 아니면 Y축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어쨌든 움직이는군요. 자, 3의 배수가 36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1 확률로 X축으로 한 칸을 이동하는 거고 그렇다면 3분의 2의 확률로 Y축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던졌다는 얘기는 5번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4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이동은 뭐 5,0 되거나 4,1 되거나 3,2, 2,3 뭐 이런 형태의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뭐 1, 4, 0, 5 이렇게. 자, 거리가 5일 거고요. 무루트 16, 17일 거고. 자, 여기 두 개의 경우만 거리가 4보다 작아지는 거죠. 자, 빨리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사위 던지는 것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벌이는 독립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5번 중에서 몇 번부터 어떤 거 볼까요? 3번 일어난다. 자, X로 이동하는 거니까 3분의 1이 세제곱에 3분의 2가 제곱이 되겠다. 자, 됐고요. 또는요. 5번 중에서 2번이 일어나겠다. 3분의 1이 2번이고 3분의 2가 세제곱이 되겠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4 이하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앞에 부분은 전부 계산하면 10이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3이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5제곱이 되는 건가요? 와우. 됐고요. 자, 위쪽 계산은 10 곱하기 10은 뭐 공통이니까 공통 쓰면 되겠고 자, 2 제곱이니까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쪽은 2 세제곱이니까 8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식을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3의 5제곱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우와, 그러면은 숫자가 꽤 큰데 우와, 그러면은 3의 5제곱 봅시다. 자, 근데 이제 10 곱하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12가 되니까 3이 하나가 이제 소거가 되는 거죠. 3, 4, 10 이렇게 하나가 소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3의 4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40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81분의 40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243이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네요. 자, 큰 틀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장황합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규칙이 정해져야 되니까 3의 배수가 되면 이동해야 되고 아니면 또 Y축으로 이동해야 되고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던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질문도 던졌고 그래서 상황 정리를 해봤더니 3분의 1 확률, 3분의 2 확률로 각각 이동을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동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상황 정리를 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이다라는 판단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주사위 던지는 똑같은 독립시행이니까 확률들을 간단하게 구해서 그냥 계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내용, 문장이 길죠. 뭐 어떤 규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규칙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확률 구하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문장이 깁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이런 판단,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학습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문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개를 택하겠습니다.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1과 2가 1개 이상 포함된다. 각각. 그러면 4자리 만드는 때 1개 포함될 때, 2개 포함될 때, 3개 포함될 때 4개는 뭐 다른 숫자 고려해 주니까 안 되더라도 와, 이렇게 전부 다 1에 대해서 고려하고 또 2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다 라면은 너무 복잡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또 뭐겠습니다. 전체에서 반대되는 여사건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 부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둘 다 A가 1이 없을 때, 2가 없을 때 뭐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는 1이 됐고요. 자,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4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맨 처음에는 무엇이 오면 안 되죠? 자, 0이 오면 안 되니까 가지수는 4가지. 그 다음엔 중복 허락되니까 모든 숫자가 오면 되겠죠. 5가지, 5가지, 5가지. 됐습니다. 자, 1이 없을 때를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하나를 제거하고 나서 생각하면 맨 처음엔 또 0이면 안 되니까 3가지. 이제 0이 와도 되니까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근데 2일 때도 또 고려해야 되니까 2일 때는 곱하기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동시에 1과 2가 없을 때 부분이 이제 겹치니까 이걸 또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도 없고 2도 없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올 가지수는 0이면 안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전체적인 계산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어찌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 일단 공통적인 요소 2 공통 부분은 처리해서 여기를 2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 빼기 해서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얼마인가요 여기가? 요건 10이고 요건 20이고 25고 25 10 곱하기 25 일단 이제 써놓겠습니다. 뭐 급한 대로. 자, 위에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위에 부분이 야 이거 숫자 커지는데 3 하나 공통이 있고 공통 뭐 끄집어낸다고 해서 티도 안 납니다. 와, 그래도 3 공통 끄집어내겠습니다. 64에서 그럼 얼마를 빼면 되겠습니까? 9를 빼면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4에서 9를 빼면은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빼기 10 곱하기 25분의 3 곱하기 자 55가 됩니까? 자, 약분이 하나 이루어지는군요. 11 되겠고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빼기 50분의 33인가요? 자, 그러면 50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7입니까? 자,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 계산은 이제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맨 처음에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 다시 한번요. 자, 1과 2가 1개 이상씩 쫙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와, 1이 하나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3개 들어갈 때 이걸 1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고 2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고 와, 그렇다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부분 한 데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1이 하나도 없을 때 2가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합집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A 곱이 이런 형태의 한 겁니다. 이 부분은 1이 없을 때 1이 없는 그런 경우. 근데 2가 없을 때도 이제 경우가 같으니까 곱하기 처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1도 없고 2도 없는 이런 가지수. 됐습니까? A와 B 이런 개념으로 해서 자, 6건 형태 처리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죠. 자, 됐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침착하게 문제 상황 판단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능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연습하기 좋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17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사건에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떤
어떤 건가요? 기억은요. 와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뭐 곧바로 쓰죠.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A와 B가 교집합되는 부분의 확률인 거고요. 자, 다음요.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또 B가 일어나야 되니까 역시 교집합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같겠죠. 자, 그렇다면 PA하고 PB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결론을 내는 이런 문제 형태가 됐네요. 자, 근데 AB가 같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는 이제 뭐 독립에 대한 정의가 같습니다.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다. A가 일어날 확률의 변화가 없다. 이럴 땐 두 사건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독립이다. 자, 이거는 독립에 대한 정의를 쓴 겁니다. 정의. 됐습니까? 정의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쇼. 자, 오른쪽 계산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PB가 공통인 상태에서 1 빼기 PA 이런 확률 이런 형태가 계산이 된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PA의 여집합의 확률이 된 거죠. 자, 됐습니다. 이 부분 계산이 뭐랑 똑같더라? PA 여집합 교집합 B랑 같더라.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과 같다. 이게 바로 뭐죠? 독립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써 있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독립 조건부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론을 이제 수식 형태로 좀 살펴보니까 좀 살짝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요식 이렇게 쓰는 요 패턴만 정확하게 잘 알면 그리고 정의 이런 거 조금만 좀 알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론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기억 좀 살짝 조심하십시오. 이거 이제 A, B가 같은 게 아니라 확률이 같은 겁니다. 그럼 됐습니까? 자, 17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기분 업됩니다. 락락락 즐겁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수학자 파촐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실었답니다. 책에다가. 자,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에서 6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7번 게임 중에서 4승 3패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중단됐습니다. 상금은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요? 비기는 경우는 없고 이길 확률은 서로 같다. 알겠습니다. 자, A가 상금 가질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승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승 게임 끝. 자, 그 다음은 한 번 더 해서 2승하는 경우는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하나는 승패가 좀 결정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게임이 좀 더 많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승 한 번에 패 두 번 있는 이런 경우. 됐습니까? 자, B도 이미 3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요 X 부분은 B가 승리하는 거에서 승리가 빡빡빡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거 5승 되니까 한 승리 더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계산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승리할 확률 요거 맨 마지막 D 공통 부분으로 다 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길 확률 2분의 1이고요. 자, 다음은요. 4분의 1인데 뭐 순서 바뀌는 거 있으니까 뭐 2분의 1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규칙으로 써달라고요? 이 컨비네이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이 식으로 꼭 써야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자, 이길 확률. 좀 이기는 경우가 뭐 처음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이 끝났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긴 2분의 1 공통이 있고 여긴 8분의 1로 바꾸면 4, 4, 8에다가 11 이렇게 됩니까? 오, 16분의 11이네요. A가 이길 확률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 풀이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결과를 이용해서 A, B가 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겠다. A 이길 확률이요 16분의 11이 되면 B가 이길 확률은 16분의 자동으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1대 5로 나눠 가지면 되겠죠. 와, 한 게임 더 이긴 건데 비율은 뭐 상당히 큰 차이가 나네요. 와, 배도 더 놀랍습니다. 자, 상금 아름답게 분배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광교고 맨 마지막 문제 어떤 형태인가요? 상황에 대한 이해 부분. 자,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속해서 2승을 했을 때, 자, 1승 1패 후 승리했을 때, 1승 2패 후 승리해서, 자, 승리를 빨리 또 챙겨가는 거죠. 현재 4승을 했으니까 2승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상황 이해한 계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정분배, 확률 비율 형태로 나눠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큰 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저 광교고 문제 20번, 더 하고 싶어도 20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을 끝으로 광교고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